오케이. 지난 한 주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그 컨트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기 전에 비즈니스 컨트랙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잘 그 이해를 하셨는지 제가 퀘스천을 좀 낼게요. 퀘스천 뭐냐면, 그 리스 어사이먼을 못 받을 경우에, 아니면 뭐 SBA를 뭐 조건이, SBA에서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뭐 할 경우에, 그 옵션이 어떤 옵션이 있는지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컨트랙을 작성을 해가지고 리스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리스를 안 해줘. 그리고 SB에서도 뭐 까다롭게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옵션이 뭘까요? 포기해요? 그 가게 사는 걸 포기해요? 아니면 이게 자격이 안 돼가지고 지금 리스 어사인을 못 받을 경우에 생각 안 나요? 그러면 그 에셋 퍼처스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쉐어 퍼처스로 그렇게 시도하는 거예요. 그 코퍼레이션 자체를 사가지고 리스를 받고 그 코퍼레이션 자체로 SBA 론을 받고 그렇게 하는 옵션이 있어요. 지난주에 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퀘스천인데 에셋 퍼처스 할 때 에셋이라는 거가 뭐예요? 거기서 나열된 게 있어요. 나열된 것이 네 가지예요. 매매할 때 우리가 뭘 매매합니까? 라고 손님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으려면 이 네 가지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FF&E, 픽스처하고 퍼니처하고 이퀴먼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 임대권, 리스 그거를 사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인수인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인벤토리를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보이는 인텐저블 같은 거, 간판, 명의, 카피라이트, 트레이드마크, 뭐 레시피, 뭐 손님들 리스트, 벤더 리스트 이런 걸 갖다가 다 넘겨받는 거. 그거를 에셋 퍼처스의 아이템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가지를. 중요하고요. 세 번째 퀘스천이 있는데요. 바이어가 리스 어사이먼 피 그때 척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지금 생각나서 하는데 SBA를 받는 바이어가 렌더한테 이제 리스 어사이먼을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제출해야 될 때 그걸 엑스큐트 할 때 어사이먼 피를 내야 된다고 하면 이거를 셀러가 안 내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이라기보다 바이어가 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빨리 론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어니스만에서 빼가지고 한다고 그러는 것도 양쪽이 합의해야 되고 결국에는 돈을 먼저 내놓고 리스 어사이먼 피를 갖다가 컨트랙상으로는 셀러와 바이어가 뭐 반반 내기로 했다라든지 정해놓고 일단 돈은 꺼내기를 바이어가 꺼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원래는 셀러가 내는 건데 원래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사이먼 피를 내는 건데 절차상 이걸 하다 보니까 바이어가 낼 수밖에 없다. 그 상황을 지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이제 뭐 겪으면 이제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컨트랙 넘어가가지고 저번에 5번까지 했어요. 5번까지 여기부터 해야 돼요. 아티클 5부터 해야 돼요. 글씨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최 선생님? 네,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오케이. 클로징 아티클 5 들어가면 오늘 10시까지밖에 안 해요. 40분 동안 할게요. 클로징하는 날짜하고 장소를 여기 적게끔 되어 있고요. 각각의 obligation, 클로징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용을 어떤 컨트랙이든지 적혀 있어요. 바이어는 ABC 3개를 준비해야 되고 셀러는 또 A, B, C, D, E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바이어는 obligation이 뭐냐면은 돈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돈을 그날 가지고 와야 되고, 이건 굿 펀드여야 돼요. 그냥 뭐 퍼스널 책 같은 거 가지고 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랜드로드로부터 리스 어사인먼트, 리스에 대한 인수인계 받았다면 그날까지 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바이어의 의무예요. 바이어가 지켜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셀러로부터 받아야 되는, 셀러한테 보여주고 클로징 때 보여줘야 되는 다큐멘트들을 다 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서 보면 execute and deliver to seller other documents 하고 나와 있죠. 그리고 appropriate to consummate. 그 consummate this transaction 그러면 그 트랜잭션을 갖다가 마무리하는 거에 필요한 그런 서류들을 reasonably necessary or appropriate to consummate this transaction. 그거는 이제 트랜잭션을 끝내기에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져가야 되고, and 뭐예요 이게? effectuate the intent of the seller. 이렇게 되죠. effectuate은 effect 시키는 거니까 유효하게 만드는 거죠. 유효하게 만드는 intent of seller and purchaser, 셀러와 바이어의 그런 intent, 그런 의도를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뭘? 그 어그리먼에 표현된, express된 어그리먼에 표현된 모든 내용들을 셀러와 바이어의 의도대로 유효화시키는 거. 그런 거를 위한 모든 다큐멘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들이 막 튀어나와. 셀러의 obligation은 bill of sale을 발행을 해줘야 돼요. bill of sale은 뭡니까? 그 권리양도 증서라고 하죠. 한국말로 권리양도 증서. 나의 권리를 모두 이런 사람에게 컨베이 해가지고 이양시킨다라고 하는 게 bill of sale예요. 자동차를 팔든 뭘 팔든 물건으로 생긴 건 다 이 bill of sale이 달려요. 그래서 bill of sale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인 그 term은 as is예요. as is. 이거 외에 제기된 모든 이슈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사기로 한다라는 게 as is 컨디션입니다. as is를 브로커들이 손님들을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as is로 바이어가 참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 이건 대비해야 되는 말은 충분히 기회를 주어주고 그 기회 안에 이슈를 삼고 어멘드를 시키든지 큐어를 하든지 할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굿 워킹 오더로 킵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 execute and deliver to purchaser, assignment and assumption, assigning the lease to purchaser. 그럼 위에 거랑 비슷해요. 이게 왜 B하고 C하고 같은 말인데 리스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좀 애매한 말인데 do the best 하고 해줘야 된다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 기본적으로 요구했을 때 바이어가 셀러한테 이러이러한 거를 리스를 받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셀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 선생님 그 스피커가 지금 울려요. 볼륨을 좀 줄일까요? 아니 볼륨을 거기다가 마이크를 끄셔도 돼요. 마이크 끄는 거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요. 마이크를 끌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거 열고 마이크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화면 밑으로 내리면 마이크 모양. 맨 왼쪽에 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누르시면 뮤트가 돼요. 마우스를 핸드폰이구나. 그게 지금 소리가 계속 울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뭡니까?
other instrument를 갖다가 그 바이어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indemnity affidavit as to debt and liens 이거는 뭐냐면 나는 더 빚지거나 어디 린이 걸려 있지 않다라는 걸 갖다가 증명하는 그거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컨트랙상에서 셀러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따로 작성을 해서 비즈니스 할 때 이걸 따로 작성해서 클로징 하지는 않아요. 이 애피데빗을 따로 받지는 않아요. 단 컨트랙 뒤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텍스 린 또 뭐 어떤 발견되지 않은 타이틀상의 그런 인컴프런시스 이런 인컴프런시스 같은 것들은 무조건 셀러가 일단은 free and clear로 하지 않으면 다 셀러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closing statement and closing statement as shall be reasonably necessary or appropriate to vest in purchaser good and indefeasible title to the purchaser. indefeasible title이 뭐냐면 어떤 거보다도 제일 우선하는 그러니까 highest priority예요. 그러니까 네? purchased asset에 대해서 이거보다 higher priority 있는 거 shall be reasonably necessary appropriate to vest in purchaser good and indefeasible title 이거가 가장 highest죠. 그 indefeasible title이 highest priority 어느 것보다도 우선하는 타이틀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free and clear of any lien으로부터도 다 자유롭고 다 정리된 그런 물건을 바이어한테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이어한테 가지고 오지 못하고 어떤 컨디션들이 걸려 있든지 이즈먼이 걸려 있든지 또 텍스에 관한 거, 가버먼트에 관한 모든 이런 것들이 만약에 걸려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첫 번째는 디스클로즈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타이틀상에서 디스클로즈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이틀 클로징 시 네? 오케이. 그런 거에 대한 책임 한도가 명확하지 않은 거는 무조건 셀러가 다 책임지는 게 비즈니스 컨트랙의 베이스예요. 그래서 기존에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비즈니스로 담보로 돼가지고 론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로 린이 걸려 있는 거를 발견은 했는데 타이틀상에 발견을 했는데 이거를 클리어 안 하고 매매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 그랬을 때 해야 될 바이어로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옵션은 에스크로 되어 있는 돈으로 이 담보로 걸려 있는 비즈니스의 린을 페이오프해서 클리어하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시간적으로 미리 클리어해 놓고 클로징을 못 하니까 클로징하는 변호사가 그걸 페이오프하는 밸런스를 받고 페이한다는 프루프를 하면 에스크로를 믿고 그냥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두 번째는 어썸션이 있고요. 비즈니스 기존에 있는 론을 떠안고 사는 프로세스는 그 렌더가 새로 사는 사람을 다시 퀄리파이 시켜가지고 진행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어썸션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어 자체가 린을 세컨 린을 설정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또 론을 얻어가지고 그 론을 가지고 existing 론을 페이오프 해가지고 끝내야 되는 경우 그런 세 가지가 있어요. 캐시로 정리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기존 론을 assume 한다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내 론으로 저 론을 막는 것. 이 세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 앤 클리어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프리 앤 클리어 하는 이 작업을 그 방법으로 다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할 때 tax lien, 물론 정리하게 되죠. 그거는 tax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빚들이, 보이지 않는 빚들이 발생을 해요. 그거는 비즈니스 매매해 보시면 알지만 클로징하고 나서 발견되는 그런 클레임들이 많거든요. 그런 클레임들을 저번 주에 내가 얘기했지만 그 클레임이 마이너하게 진짜 뭐 몇십 불, 몇백 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느니 한 30day to 90 days 정도의 에스크로 어마운트를 집어넣어 놓고 그거를 에스크로 회사에서 집행하게끔 하면 제일 좋은 그게 깔끔한 방법이에요. 항상 그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같은 거는 비즈니스 클로징 할 때 깔끔하게 정리되려면 그 서로 몇 번을 클로징이 끝나도 몇 번 대면을 해야 되고 얼굴을 봐야 되고 스테이트먼을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뒤에 따르는데 이때 클로징 했다고 에이전트 뒤로 싹 빠져가지고 나 몰라라 하면 클로징 다 해놓고 잘 일 잘해놓고 막판에 욕 칙사에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클로징해도 인수인계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돈 정리들을 다 해줘서 그 다음에 끝내야 돼. 그렇죠? 오케이. 그 joint obligation, 키 가지고 오고 뭐 알람 코드 가지고 오고 뭐 이런 거 당연히 joint obligation 둘 다 지켜야 되는 것들은 여기다가는 뭐 클로징 코스트 반 받는다고 적었는데 약속하기 나름이죠. 클로징 코스트 뭐 셀러가 다 낼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정해야 되고 2번은 인벤토리 카운트는 두 명이 같이 가가지고 컨트랙 뒤에 빌 오브 세일에도 어태치를 합니다. 그 인벤토리 리스트를 적어서 양쪽에 이니셜을 받아야 돼요. purchaser가 inventory counts and repair order for the equipment upon request, seller and purchaser shall jointly conduct an inventory held in the premises and itemize the list of equipment which needs to be repaired. 이거는 그게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돼. 이거 고쳐놓고 다 판다. 이게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집을 파는 경우하고 닫아놓은 거하고 좀 틀린데 닫아놓은 거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못 해가지고 클로징 후에 발생하는 그 이퀴먼이 잘못된 거 차후에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미리 그 워크트루 타임을 만들어야 돼요. 클로징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유틸리티 다 턴온하고 이퀴먼 테스트하고 바이어 셀러가 어그리 해가지고 더 이상의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서명이라도 받아놓고 끝내야 되는데 이 경우 지금 기존에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오늘도 장사하고 내일도 장사해야 되는데 이퀴먼을 테스트를 계속 하는 게 셀러는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 요건 며칠 있으면 고장 날 건지 세탁 기계가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 아이스 머신이 뭐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지. 하지만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경우에 퍼처서가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전부 해피 안 하잖아요. 사고 나면 물건 그 장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건 99%가 다 그래요. 셀러는 그거를 경험상 잘 넘어갔던 것 뿐이고 아니면 뭐 감췄든지 그러죠. 근데 이거를 jointly conduct 하고 인벤토리를 체크업하러 가는 날, 그 인벤토리를 체크업하러 가는 날, 그 인벤토리에는 사람이 내일부터 내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 있는 어떤 소소한 물건들의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익히러 가잖아요. 이게 시간이 거의 하루 잡고 반나절 정도 잡아가지고 가서 그걸 다 일일이 해주면서 바이어는 그 장비에 대한
그 문제점을 알아내야 돼요. 이건 셀러가 속이면 속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바이어가 아무것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시간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 건 에이전트로서 우리는 그 시간을 다 리뷰하고 인스펙트하고 다 서치해가지고 찾아서 문제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사인 받으면 땡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에이전트들이 자기가 인터미디어리로 자기 셀러의 물건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알 경우에 내 클라이언트는 인터미디어리는 내 클라이언트는 셀러예요. 그리고 바이어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는 팩추얼 시시예요. 팩트들만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러의 디스클로저나 셀러가 사인한 서류를 바이어한테 보여줘서 사인받게 하는 그 과정에서 브로커즈 오피니언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괜찮습니다라든지 이거 문제 없을게요라든지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인터미디어에서는 비즈니스 매매에서 로스 당하고 문제 생기고 그러는 거는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에요. 내가 사고팔고를 했는데 사고팔고 했을 때 리스팅을 오픈으로 받았을 경우하고 익스클루시브로 받았을 경우하고 완전 틀려요. 완전 틀려요. 비즈니스 브로커는 오픈으로 받아서 딜을 클로즈 할 때가 리글리 더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오픈으로 받아서 뭐가 좋아 그러면 딱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라이어빌리티 그만큼 줄어들어요. 리스폰시빌리티도 그만큼 줄어들죠. 근데 익스클루시브로 받았을 때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익스클루시브로 받았을 때는 나는 셀러를 레프레젠 하는 거예요. 인터미디어의 의미는 셀러 바이어 다 레프레젠 하는 게 아닙니다. 한쪽을 레프레젠 하는데 바이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단 바이어가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같은 브로커리지 내에서 다른 사람을 하이어해서 다른 에이전트를 레프레젠하게 만들어야 돼요. 한 브로커가 두 사이드를 레프레젠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에이전트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에이전트는 한쪽은 클라이언트고 한쪽은 커스터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로징 하기 전후에 내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바이어한테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 매상, 뭐 이런 것들 있죠. 매상 옮기는 거. 거기서 이건 얼마 나와요? 여기 그리스트랩 뭐 하는데 이거 얼마 나와요? 그러면 팩트만 얘기하면 돼요. 나중에 뭐 그 나가는 돈들 갖다가 이제 리셋이나 정리해가지고 줘야 되고 하면 다 뭐하다 그냥 전해주면 돼요. 이거 그냥 받았는데요. 그러고 전해주면 돼요. 바이어가 리뷰하면 돼요. 오케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건 taxation proration 이거는 너무 간단한 거고 클로징하는 날짜로부터 텍스, 렌트 또 뭐 다른 피, 리스에 관한 거, even 텍스, 유틸리티 이런 것들 프로레이트 한다는 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security deposit은 그대로 컨베이 되는 make sure 해야 돼요. 리스 어사인먼에 이 security deposit의 행방이 어딘지를 알아봐야 돼요. 이걸 매매 가격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security deposit은 매매 가격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어가 5만 불짜리 비즈니스 샀는데 security deposit 5천 불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은 5만 5천 불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걸 랜드로드가 갖고 있는지 랜드로드가 이 돈은 돌려주고 새로 바뀐 렌트 기준으로 렌트가 그 사이에 뭐 예를 들면 6천 불로 올랐으면 랜드로드가 6천 불 시큐리티 디파짓 하라고 그러면 거기다 1,000불 얹어서 주지 말고 5천 불은 원래 셀러한테 돌려주세요 하고 돌려주는 거를 거기 쓰고 뉴 시큐리티 디파짓을 안전하잖아. 내 근거로 내 체크로 쓴 거를 갖다가 시큐리티 디파짓 하면 그게 더 안전하다고. 그래서 바뀌었다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6에 이제 그 프로레이션 하는 것들인데요. 뭐 계속 발생하는 것들, 또 이런 것, 프로페이 텍스, 세일스 텍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그 프로레이트 해가지고 다 하면 됩니다. 아티클 7은 뭐예요, 이게? 아티클 7, 그 셀러 커비넌츠, 약속한 셀러가 무엇을 약속하는 나야 돼 있죠. 커비넌츠는 뭐 바이블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과 유대인 간의 약속. 거기서부터 그냥 유추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셀러가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되냐. 7-1은 뭐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또 액세스에 대해서 material change에 대해서 이런 것도 셀러가 지키는 약속. Seller agrees that 어그리먼트. 예. on or prior to the closing. prior to closing 전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계속 오퍼레이션을 해야 돼요. 한다고 해서 문을 닫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손님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지켜줘야 되고요. 팔기로 해놓고서는 에이 뭐 옵션 피리어드 다 지났으니까 일주일 남겨놓고 베이케이션을 가고 여행을 가버렸어요. 이거 저거 디폴트예요. 액세스. 퍼처서가 사는 사람이 가게로 올 수 있게 와서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리미티드 시켜야 돼요. 보는 날짜, 인스펙션 하는 날짜 이런 거를 약속을 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뭐가 바뀌면 7-3이면 뭐가 바뀌면 셀러한테 리턴으로 해서 알려줘야 돼요. 가게에 대해서 어떤 material adverse change 이런 하다못해 거기서 구조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또 리스상의 어떤 계약해서 클로징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리스의 변동 상황이라든지 알려줘야 돼요. 리스가 3,000불로 계약이 돼 있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트리플렛이고 렌트 바뀌는 그래서 3,000 몇백 불이 나왔다. 그건 모르고 있다 클로징 날 나오면 안 되고 셀러가 그 바뀌는 상태를 체인지 된 거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representation of accuracy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인슈런스도 당연한 거고 만약에 뭐 인슈런스 익스파이어 돼 있는데 하면 안 되죠. 가게에서 클로징 할 때까지 그거는 인슈런스가 밸리드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가게 리스를. 만약에 가게 리스를 안 해가지고 벌어져서 그 사이에 사고가 났는데 그 라이어빌리티는 셀러가 다 물어야 되는데 내가 어니스만이 나 찾을 수 있습니까? 나는 당연히 찾을 수 있죠. 셀러 디폴트니까. 리스는 그 사이에 리뉴 하든지 어멘드 하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셀러가 퍼처서가 오케이 하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하면 셀러와 바이어가 같이 랜드로드를 대면을 해야 되겠죠. 이미 그 정도가 진행이 됐으면 바이어도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랜드로드 이제 앞으로 나의 랜드로드가 될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랜드로드는 새로 사는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물어볼 거라고. 그 다음에 또 contract. 그다음 셀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어떤 그런 거를 포기를 하면 안 된다. 여기에 써 있죠. Seller shall not waive any rights or cancel any contract, debt or claim. 그게 뭐냐면 자기가 뭐 어디서 어떤 권한이 있는 그런 돈을 받아야 되는 거라든지 또 하는 거를 새로운 퍼처서한테
그걸 그대로 권한을 이양을 해서 그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고 그 사이에 싹 캔슬해가지고 뭐 없앴다. 돈을 뭐 매달 받기로 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뭐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내가 딱 챙겨 먹고 그래 페이오프 된 거로 치자 하고 그냥 없어졌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게에 관련된 어떤 계약에도 will it assume or enter into any contract involving the store 이 가게에 관계된 어떤 새로운 컨트랙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다 지금 그 디폴트 사항이에요. 그리고 7-8은 난컴핏 조항이에요. 난컴핏. 난컴핏은 보통 5년 5마일 뭐 해가지고 5년 동안에는 동종업종에서 일하면 안 된다. 뭐 5년 5마일 반경을 이거는 뭐 기간과 거리는 얼마든지 합의해서 정할 수 있고요. 그 난컴핏을 7-8로 커버하기에는 내용이 작아요. 그래서 보통 어덴덤을 달아서 이런 addendum to asset purchase agreement에 뭘 달냐면 아리클을 새로 어덴덤을 달아서 난컴핏에 대한 다른 서류를 만들어서 달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없는 게 너무 많은 게 여기에 보면 이거를 만약에 자세히 쓰자고 그러면 써요. 7-8을. 근데 이게 제너럴하게 쓰는 건데 뭐 친척, individual partner, principal, agent, stockholder, officer, director, trustee in business 뭐 이렇게 뭐 써놓긴 써놨는데 파트너가 한정하는 그 범위도 좀 분명치 않고 나 대신에 뭐 누굴 시켜가지고 다른 명의로 옆에 가게를 차렸단 말이에요. 팔아먹고. 그런데 도저히 증거가 없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이제 우리 그 상황이 지금 미용실이 지금 제클린 지금 없는데 제클린 미용실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너십은 달라요. 다른데 가서 밑에서 일하는 테크니션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그대로가 옆에 가 있는 거예요. 손님들을 대면하는 사람들은 그 테크니션이든지 그 뭐라 그래 헤어드레서들이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 팔았는데 일하는 사람이 경쟁업체에 가버리면은 뭐 손님이 다 뺏길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인플로이에 대한 말을 잘 못 써요. 여기는. 왜냐하면 인플로이는 그 사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 사람 그 가게에 있어서 그냥 잘린 것 뿐인데 내가 옆 가게에서 일을 못해? 못할 수가 없지. 이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럴 경우에 난컴핏을 어떻게 규정 짓느냐, 어디까지 선을 긋느냐 하는 게 난컴핏의 어떤 컨트랙의 하는 일이에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깊어지죠. 근데 이 고용의 문제가 있어요. 고용. 사람이 누가 헤어드레서 뿐이 아니라 무슨 IT 기업이든지 뭐든지 누구든지 난컴핏으로 사람을 하이어해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회사의 비밀이나 트레이드 시크릿 하다못해 뭐 레시피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난컴핏을 사인을 시키는데 이 사인을 시킨 임플로이어가 이 가게를 팔았을 때 이 권리가 그대로 이양이 돼요. 아까 그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나 가게 팔았으니까 니네들 난컴핏 나랑 썼던 거 내가 다 웨이브해서 없애줄게 하는 순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그대로 다 가지고 와야 되거든. 그러면 그 직원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일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가게를 파는 바람에 나는 옆 가게에서 일 못하고 5마일 떨어진 데서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본 골격이에요. 난컴핏.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그 비즈니스의 고용 계약서를 다 리뷰를 해야 돼요. 오케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플로이어가 그 스태프들 월급 얼마 받는지만 하는 게 아니라 고용 계약이 있으면 그걸 다 리뷰를 해야 돼요. 난컴핏이 있는지.
난컴핏이 만약에 없잖아요. 이 스타프를 쓰든지 나중에 클로징하기 전에 그걸 다 받아야 됩니다. each individual, each staff들한테 다 받아야 돼요. 난컴핏. 그래 놓고 인수인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고용해 놓고 걔를 마음에 안 들어도 잘라도 옆 가게 못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최 선생님, 이런 경험 많으시죠? 경험을 좀 쉐어를 해주세요. 스피커 키시고 뮤트. 소리가 안 들리는데 계속 얘기할게요. 이 난컴핏은 이 조항 하나가 에이전트가 할 일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뭐예요? 바이어가 고용계약서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걸 어드바이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난컴핏 조항이 없으면 없는 컨트랙으로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난컴핏을 만들던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고용 약속을 클로징 때 새로운 바이어가 보통 해주잖아요. 내가 너 계속 쓸게. 내가 너랑 같이 계속 일을 할게. 단 나랑은 난컴핏을 써야 된다. 그리고 서류를 사인을 받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이게 완벽한 프로세스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저거 하는 것도 없고 고용도 보장을 하고. 오케이?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선생님? 예, 그런데 그 리얼리티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인볼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노동법하고 이제 민사 이런 것들이 다 인볼브 되는데 여기서 그 뭐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전부 in writing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in writing을 해가지고 회사는 팔렸고 그 바로 옆에 회사로 간다고 할 적에 그때는 계약대로 하면은 갈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이 가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 새로 그 non-compete consist 그거를 받든지 아니면 그걸 받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네. 특별하게 무슨 군수 물자를 하는 데서 뭐 로켓을 만드는데 플랜을 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거는 완전히 그런 게 교정이 되는데 우리 같은 그 비즈니스 때 비즈니스를 팔고 살 때는 사실은 그렇게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법으로 가도. 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함께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예, 식당 쪽이 그렇게 애매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사람을 대면해서 한 매니저가 막 움직여서 가게가 그거는 로스를 하거든요. 실제로 로스를 지금 뭐 하는 케이스가 있고 로스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런 다큐멘터들이 완벽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렇죠. 뭐든지 이제 in writing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난컴핏 조항은 가능하면 그 드래프트를 쓸 때 바이어의 로이어가 쓰는 게 가장 좋고요. 스탠다드라는 게 없어요. 난컴핏은 워낙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고 7-9는 트레이닝이에요. 2weeks, 뭐 4weeks 여기다 이거 적으시면 되고 뭐 그 트레이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더 정확히 하려면은 또 어덴덤을 달아야 돼요. 트레이닝이 가장 복잡한 것이 이제 FTD 그 프랜차이즈 어그리먼에 나와 있는 만약 프랜차이즈를 매매할 경우에 프랜차이즈 어그리먼에 나오는 FTD 말고 따로 엑스트라로 뭐를 규정을 해야 될 때 그걸 이제 따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 트레이닝에 대한 엑스트라에 대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한테 트레이닝 해주는 거가 1차고요. 그 다음에 매매 당사자끼리 그 가게를 팔던 원래 오너가 새로 하는 프랜차이즈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것들 두 가지가 다르게 있기 때문에 FTD 트레이닝 그 스코프 가지고는 커버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팔 때 보면 이 트레이닝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굉장히 자세히 써야 돼요. 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지금 해당 없고 contingency는 리스가 contingency. 리스가 안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고요. 91, 92 마찬가지고 파이낸싱이 안 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9-3에는 여기 30일이라고 뭐 써있죠. effective date부터. 렌더한테 written commitment, 이걸 LOI라고도 해요. letter of intent를 내가 론을 이렇게 해주겠다, under such 뭐뭐 컨디션에 해주겠다라는 조건서를 받는 것을 30일 이전에 한다. 이걸 뭐 60일이든 90일이든 거기에 상황에 맞게 쓰면 되고요. 그게 넘어가면 그 전에는 캔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오케이. 그리고 9-4는 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 14일 동안의 비즈니스 모니터링하고 인스펙션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9번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는 퀘스천 3개를 여기서 제가 또 집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스크린 쉐어를 끝내고 레코드